반갑습니다. 파이썬 매크로 만들기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셀레니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웹에서 매크로를 쓸 수 있는 기반을 닦을 겁니다. 가장 먼저 크롬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파이썬 코딩으로 홈페이지 관련 매크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pyauto GUI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클릭과 글자 타이핑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작업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작업들을 해보면서 어떠한 기능이 있나 살펴보고 아주 간단한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셀레니움으로 크롬 창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크롬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 전에 크롬이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크롬 드라이버를 구글에서 검색해서 첫 번째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버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의 컴퓨터에 깔려 있는 크롬 버전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점 3개 있는 것을 클릭을 하면 설정에 들어갈 수 있고요. 거기서 왼쪽 아래에 크롬 정보를 들어가면은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80 버전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80 버전을 다운받아 줍니다. 누르면은 리눅스, 맥, 윈도우 세 가지 OS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운받아 줍니다. 파일을 열면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고 그 압축된 파일 안에 크롬 드라이버라는 exe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복사해서 D 드라이버의 템프에다가 저는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복사를 해놓고 이따가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켜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드라이버를 구동하기 위해서 셀레니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pip 인스톨 명령어로 셀레니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면 잘 설치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설치를 했으니 임포트도 해줘야겠죠. 셀레니움을 임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셀레니움 안에 있는 웹 드라이버라는 모듈을 임포트 해줍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제어 가능한 크롬 창을 띄워 볼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웹 드라이버에 크롬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괄호 안에다가 크롬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주소를 집어넣습니다. 아까 봤을 때 D 드라이버의 템프에다가 넣었었는데요. 이 폴더의 위치를 적는 것이 아니라 폴더 안에 크롬 드라이버 이름까지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창이 뜨긴 할 텐데요. 근데 그 창을 우리가 제어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 크롬 창이 뜹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보면은 크롬이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제어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네요. 이러면은 우리가 이 크롬 창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크롬 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매크로화 해볼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해볼 것은 마스크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자 사는 곳에서 근처에 약국에서 마스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해볼 겁니다. 가장 먼저 마스크 nearby.com에 접속을 하고요. 접속을 하면은 맨 처음에 이런 알림 문구가 떠 있습니다. 매우 고마운 분들이죠. 이것을 X를 눌러서 꺼야 되고요. 목적지를 강남역으로 입력을 해서 서치 버튼을 클릭해 주기만 하면 오늘의 작업은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근데 이것을 예전에 pyauto GUI를 사용했을 때는 이런 위치를 추출을 해서 클릭을 했다면 이제는 위치가 아닌 이런 하나의 요소라고 부르는데요. 요소들을 잡아서 클릭하고 혹은 글자를 입력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매크로를 만들어 볼 겁니다. 다시 주피터 노트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띄워놓은 이 제어 가능한 크롬 창에서 작업들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마스크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소를 복사해서 URL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해 주겠습니다. 이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야 문자열 형태로 변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get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드라이버라는 변수에다가 이 창, 셀레니움 객체를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드라이버에다가 get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괄호 안에다가 URL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면 해당 URL의 주소로 바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안내문에 닫는 버튼을 눌러서 닫는 것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하나의 요소로 잡아서 코딩으로 꺼줘야 됩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12 버튼을 누르면 이 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HTML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점점 익숙해지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닫는 버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만 알고자 한다면 여기 있는 이것을 클릭해서 이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요소는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문구가 어떤 뜻인지 좀 더 깊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버튼 태그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색깔도 똑같이 말이죠. 아주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언어인 HTML의 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홈페이지에 표시하고 싶은 내용을 꺽쇠로 된 태그로 감싼다는 것입니다. 보라색이 태그가 되겠는데요. 윗줄에 그냥 버튼은 여는 태그가 되고 아랫줄에 슬래시가 쳐진 버튼은 닫는 태그가 됩니다. 물론 닫는 태그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웬만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열고 닫는 것이 한 쌍으로 붙어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태그에 따라서 여는 태그에 이런 식으로 주황색, 파란색 글씨가 붙게 되는데요. 주황색은 속성, 파란색은 속성 값이 됩니다. 이런 게 왜 붙느냐? 이 태그가 버튼인 건 알겠는데 그냥 버튼만 써놓으면 뭐에 쓰는 버튼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버튼은 close 버튼, 아, 닫는 버튼이구나 라는 기능을 적어두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렇게 적는다고 해서 버튼에 닫는 기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름을 붙여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HTML의 문법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는 저 태그, 요소, 태그와 요소는 같은 말입니다. 저 태그를 가리켜서 선택을 한 다음 클릭이나 타이핑과 같은 명령을 내려주면 되겠죠. 태그를 가리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잘 될 겁니다. 바로 위에서 파악한 태그, 속성, 속성 값을 이런 형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마 다음 영상에서 이것에 관한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우선 이 형식으로 태그를 가리키기만 해도 대부분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깊게 공부할 필요 없이 일단 기계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본 형식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슬래시 두 번에다가 버튼, 대괄호를 열어서
골뱅이 클래스 equal close 버튼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데요. 이것을 문자열 형태로 어떠한 변수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 큰 따옴표로 감쌌는데요. 이 안에는 작은 따옴표로 감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밖에는 큰 따옴표를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큰 따옴표를 썼다면 밖에는 작은 따옴표를 써주면 되겠죠. 이것을 xpass라는 변수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열을 이용해서 이 요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면 되냐면 드라이버에다가 함수를 쓰면 되는데 find element by xpass xpass를 가지고 엘리먼트를 찾겠다. 매우 직관적인 함수죠. 그거를 이 드라이버 객체에다가 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어떤 xpass인지 적어주는 거죠. 우리가 이미 xpass라는 변수에다가 요거를 저장해 놨기 때문에 이 안에 xpass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해보면 이렇게 오류가 뜨지 않고 어떠한 엘리먼트가 잡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오타가 나서 엘리먼트를 못 잡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노서치 엘리먼트 에러가 뜨게 됩니다. 보면은 이 엘리먼트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어쨌건 이런 오류가 안 뜨고 이걸 실행했을 때 무언가가 뜬다는 것은 이런 요소를 잡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요소를 또 하나의 변수로 저장을 해볼게요. 요거를 클로즈 버튼으로 우리가 임의로 변수에 저장을 해보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나요? 버튼에다가 클릭을 하면 되죠. 클로즈 버튼에다가 클릭을 하면 됩니다. 셀레니움에서도 클릭을 하는 함수는 클릭입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빈 괄호를 넣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행하면 이 요소를 잡아서 클릭을 해줄 겁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이 안 됐네요. 잠시만요. 알아보고 왔는데 이게 지금 제가 확대를 해놔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걸 100%로 만들어 놓고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클릭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아까 강남역을 입력을 했었죠. 이 검색창에 엘리먼트를 잡아서 입력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F12 버튼을 눌러서 요소를 확인해 보죠. 역시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 대면은 이 요소가 인풋 태그로 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잡기 위해서는 속성과 속성값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태그의 경우는 속성값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id, placeholder, class 이 중 어느 것을 선택해서 해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어떠한 태그에 id라는 속성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id 속성값에 어떠한 속성값을 넣게 되면 다른 태그에서 똑같은 속성값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id라는 것은 어떤 이름을 정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srch라는 이름은 다른 태그에서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성과 속성값을 쓰면은 이 인풋 요소를 잡기가 매우 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xpass라는 변수, xpass2라고 할게요. xpass2에다가 이 형식으로 주소를 적어줍니다. 인풋 태그에다가
속성은 id였고 속성값은 srch였죠. 요거를 다 그냥 들고 와서 복사를 해줘서 변수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변수는 input window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express2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express2를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input window라는 변수에다가 클릭을 할 것이 아니고 글자를 입력해 줄 거기 때문에 글자를 입력하는 함수를 적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send keys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괄호 안에다가 뭐라고 검색할지 적어주면 되는데 강남역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문자열로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감싼 다음에 강남역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요소에다가 강남역이라는 글자를 성공적으로 입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은 이 돋보기 버튼, 서치 버튼을 잡아서 클릭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F12 버튼을 눌러서 저 서치 버튼이 어떤 요소인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img라는 태그로 되어 있네요. 사실 img 태그는 이미지의 줄임말로서 어떠한 이미지, 그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릭하고 싶은 이 버튼이 아니라 버튼 안에 있는 요 돋보기 그림이란 뜻이죠. 우리가 클릭하고 싶은 것은 그림이 아니고 버튼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태그를 감싸고 있는 상위 태그 하나 위를 보면은 버튼이라는 태그로 되어 있고 여전히 요거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버튼 태그를 잡아서 클릭을 해주면 되겠네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id라는 속성이 있고 속성값은 서치 버튼입니다. 이거를 잡아서 클릭을 해보죠. 요거를 복사해서 쓰면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xpass3에다가 마찬가지로 버튼이고 속성을 id, 속성 값에다가 search 버튼이라고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xpass에다가 3를 집어넣고 요거 클릭을 하면 되겠죠. 변수도 좀 바꿔줘야겠죠. 요거는 search라고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뜻하는 xpass를 저장을 했고 그거를 집어넣어서 search 버튼이라는 변수에 이 요소를 잡았고요. 그리고 그 요소를 클릭이라는 함수로 클릭을 해볼 겁니다. 요걸 실행해보면 여전히 실행이 잘 안 되죠. 이게 지금 확대가 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제 100%로 맞춰놓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강남역 주변에 마스크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 번에 다 하게 하는 것이 매크로의 목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 합쳐서 쓰면 되겠죠. 요 드라이버 크롬 창을 띄우는 것부터 요 끝까지 잡아서 Shift M을 해주면 합쳐지겠죠. 근데 매크로를 많이 만들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홈페이지 관련된 매크로의 경우는 예상치 못한 지연 시간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들 사이에다가 잠시 쉬는 시간을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타임 모듈을 임포트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타임 슬립 2초씩 한번 넣어줄게요. 그래서 각 다행히 이렇게 한 칸씩 띄어져 있네요.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끄고요. 이제 이거를 실행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이 될 겁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켜졌고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2초 뒤에 클릭을 하고 2초 뒤에 강남역, 2초 뒤에 클릭.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강남역 주변의 마스크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셀레니움을 통해서 이렇게 크롬 창을 제어하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이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을 하거나 키보드를 가지고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렇게 이 창을 내려놔도 이 명령들이 계속 수행이 된다는 뜻이고, 이 매크로를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컴퓨터로 다른 작업들을 아무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러한 매크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면은 주피터 노트북을 여러 번 켜서 그 매크로를 각각의 주피터 노트북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셀레니움을 이용한 매크로가 매우 중요하고, 이걸 좀 사용할 줄 알면은 엄청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매크로는 다 코딩을 완성을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셀레니움의 다른 기능들을 이용해서 더 복잡한 매크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클릭이랑 글자 입력하는 것만 했었죠. 물론 이 창을 켜는 거, 그다음에 홈페이지로 주소로 이동하는 것까지 했지만요. 아무튼 그것 말고 다른 기능도 써서 매크로를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작성한 코드들을 리뷰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셀레니움 라이브러리를 pip 인스톨로 설치했었고요. 그리고 셀레니움의 웹드라이버 모듈을 임포트 해줬습니다. 이 웹드라이버에 크롬이라는 함수로 크롬 창을 켰었고요. 그 안에 크롬 드라이버의 파일 위치를 넣어줬어야 됐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켜면은 창이 켜지기만 할 뿐이고, 이것을 제어하려면 우리가 드라이버라는 변수에다가 이 객체를 집어넣어 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동하려는 홈페이지 이름을 url이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서 get 함수로 이 드라이버 객체를 이 홈페이지 주소로 이동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필요한 요소를 잡을 때 태그, 속성값의 조합으로 이렇게 xpass라는 변수를 만들 수 있었고, 이것을 find element by xpass라는 다소 직관적인 함수로 요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요소를 잡아가지고 클릭 함수로 클릭할 수도 있고, send kiss라는 함수로 문자열을 입력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창을 닫고 강남역이라는 문자열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탐색 버튼, 서치 버튼을 클릭해서 작업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매크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클릭이나 샌드키스와 같은 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을 가지는 함수까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find element by xpath 그리고 xpath를 이러한 똑같은 형식으로 다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